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정말 흥미롭지만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왜 어떤 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날씬함을 유지하는데 왜 우리 주변의 많은 선진국은 비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는 이런 차이를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혹은 헬스장 등록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먼저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헬스장 등록 카드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 위에 무엇이 올라오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웃나라 일본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일본은 기대 수명이 세계적으로 높기로 유명하지만 더 놀라운 건 비만율입니다. 미국의 비만율과 비교하면 거의 10배나 낮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매일 아침 굶으면서 마라톤을 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탄수화물을 먹고 심지어 흰쌀밥을 거의 몇 끼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내장 지방은 쌓이지 않고 대사질환 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응급의학 현장에서 15년 넘게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를 봐왔습니다. 살을 뺐다가도 1년 안에 다시 요요가 와서 돌아오는 분들을 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지방을 저장하고 태우는 방식을 결정하는 세포 수준의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시스템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는 특정한 음식들을 일상적으로 먹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거대한 공장, 장내 미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작업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균들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영양소를 뽑아내고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충분히 먹었으니 그만 먹으라고 말이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공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공식품과 설탕, 그리고 섬유질이 부족한 현대 식단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내 공장에 숙련된 작업자들은 하나둘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그 자리를 게으르고 욕심 많은 세균들이 채우게 되죠. 이들은 뇌에 엉뚱한 신호를 보냅니다. 더 먹어, 더 저장해, 지방을 절대 내보내지 마. 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이는 내장 지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간과 췌장을 둘러싼 이 지방들은 우리 몸에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내뿜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죠. 그런데 전통적인 일본 식단은 이 망가진 장내 공장에 아주 유능한 작업자들을 다시 채워 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그냥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라 수많은 국제 연구를 통해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전 세계 132개국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일본식 식단 점수가 높을수록 비만율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 수준이나 교육 수준 같은 다른 요소를 다 빼고 봐도 식단 자체가 가진 힘이 엄청났다는 거죠. 생선을 더 많이 먹고 콩과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며 붉은 고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대사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모든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음식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어떤 마법 같은 일을 벌이는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나토입니다. 나토하면 특유의 냄새와 끈적한 질감 때문에 손을 내젓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끈적함 속에 여러분의 내장 지방을 녹여줄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나토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물학적 전달 시스템입니다. 장 안에는 날씬균이라고 불리는 박테로이데스와 비만균이라고 불리는 퍼미쿠테스가 있는데요. 나토를 꾸준히 먹으면 이 비율이 아주 이상적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비만쥐에게 나토 분말을 투여했더니 체중이 줄어들고 간에서 지방이 합성되는 경로가 차단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콩은 마치 영양소가 꽉 잠겨있는 도구 상자와 같습니다. 그냥 먹으면 우리 몸이 그 영양소를 다 꺼내 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 이 상자의 자물쇠가 풀립니다. 바실러스균이 콩의 성질을 바꿔서 우리 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이소플라본과 나토키나제 효소를 뿜어내게 하거든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칼로리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장내 미생물 공장을 다시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나토에 이어서 우리 몸의 지방 연소 스위치를 직접 켜주는 또 다른 음식들과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녹차의 진짜 효능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장 속 공장은 지금 어떤 상태일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뱃살이나 팔뚝살이라고 부르는 건 백색 지방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해서 몸을 비대하게 만드는 녀석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아주 소량이지만 이 백색 지방을 연료로 삼아 태워버리는 아주 고마운 지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색 지방입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설치된 작은 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갈색 지방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고 비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난로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기막힌 음식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물처럼 마시는 것 바로 녹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편의점에서 사 마시는 녹차 음료나 티백 하나 우려내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은 말차 형태, 즉 찻잎을 통째로 갈아서 미세한 분말로 섭취하는 겁니다. 찻잎을 그냥 물에 우려내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잎 전체를 먹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 이름은 좀 어렵지만 줄여서 EGCG라고 부르는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티백보다 최대 137배나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EGCG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갈색 지방을 깨우는 분자 스위치를 누르는 역할을 하거든요. 과학적으로는 UCP1이라는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 몸속 난로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실제로 제네바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 녹차 추출물을 먹었을 때 24시간 동안 에너지 소비량이 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카페인만 따로 먹었을 때는 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오직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함께 작용할 때 우리 몸의 지방 연소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일본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것들 말이죠. 에이, 해조류가 살 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해조류 속에는 후코잔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 역시 우리 몸의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과 비슷한 성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방이 지방을 태우도록 유도하는 거죠. 일본인들은 이 해조류를 국이나 무침 혹은 밥과 함께 아주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서구권 사람들은 좀처럼 먹지 않는 이 해조류가 사실은 내장 지방을 타격하는 아주 정밀한 미사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탄수화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본인들은 흰쌀밥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왜 비만이 적을까요? 그 비결 중 하나는 밥에 섞어 먹는 보리나 함께 먹는 뿌리 채소들입니다. 이들은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동시에 엄청나게 제공합니다. 식이섬유는 단순히 변비를 예방하는 게 아닙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부티레이트라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두 가지 기적 같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장과 뇌를 잇는 신호체계를 통해 식욕을 자연스럽게 억제해줍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이제 배불러 그만 먹어도 되라고 만족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후쿠오카에서 4,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식이섬유 섭취량이 높을수록 체질량 지수와 공복, 혈당이 낮다는 게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토, 말차, 해조류, 그리고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 난로를 어떻게 켜고 장내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3회차에서는 이 귀한 음식들의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먹는 정확한 조리법과 일본인들이 칼로리 계산 없이도 적게 먹는 아주 특별한 식사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몸속의 대사 스위치를 켜는 슈퍼푸드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와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도 나토도 먹고 녹차도 마시는데 왜 변화가 없죠? 라고 물으시곤 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조리 실수였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온도 조절입니다. 특히 된장국을 끓일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된장을 넣고 팔팔 끓여야 깊은 맛이 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된장 속에 살아있는 유익균들은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일본 사람들의 된장국 끓이는 법을 잘 보시면 국물이 다 끓고 나서 마지막에 불을 끄거나 아주 약하게 줄인 뒤에 된장을 풉니다. 이른바 비가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있는 상태로 여러분의 장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말차도 마찬가지예요. 펄펄 끓는 물을 그대로 부으면 안 됩니다. 너무 높은 온도는 우리 몸의 갈색 지방을 깨우는 카테킨 성분을 파괴하거든요. 약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차를 마실 때 레몬즙을 살짝 섞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레몬의 비타민 C가 카테킨의 흡수율을 무려 6배나 높여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유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 속 단백질이 카테킨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또 한 가지, 많은 분이 보충제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나토 대신 나토키나제 알약을 먹고 말차 대신 추출물 캡슐을 먹으면 편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토라는 전체 식품 안에는 효소뿐만 아니라 섬유질, 비타민 K, 그리고 다양한 유익균이 패키지로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대사를 개선하는 것이지, 특정 성분 하나만 뽑아낸 알약으로는 그 입체적인 효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비밀은 바로 일본의 전통 식사 구조입니다. 일본어로 이치주산사이, 즉 국 하나에 반찬 3가지를 곁들이는 식단 구성인데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굳이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과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기계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밥그릇은 작게, 대신 채소 반찬은 풍성하게 구성하면 우리 뇌는 시각적으로 이미 충분히 먹고 있다라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특히 밥을 먹기 전에 된장국을 먼저 한 입 드셔보세요. 따뜻한 국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포만감 신호가 더 빨리 전달됩니다. 여기에 나토나 생선 같은 단백질 1가지, 그리고 나물이나 절임 채소 같은 식물성 반찬 2가지를 곁들이면 섬유질은 극대화되고 불필요한 지방 섭취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8알포만이라는 습관을 들어보셨나요?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장에서 배불러요 라는 신호가 뇌에 도착하기까지는 2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배가 터질 것 같을 때까지 먹으면 이미 과식한 상태가 되는 거죠. 조금 모자란 듯 할 때 멈추면 10분 뒤에 신기하게도 기분 좋은 배부름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인들의 비만율이 낮은 이유가 단순히 운이나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세포에 보내는 올바른 음식 신호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정보도 오늘 하루 듣고 끝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지속성의 메커니즘입니다. 많은 분이 일주일 해봤는데 몸무게가 하나도 안 줄었어요 라며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장내 미생물이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재구성되는 데는 최소 4주에서 8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토를 한번 먹는다고 갑자기 내장 지방이 녹아내리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날씬한 진짜 이유는 그 음식을 한번 먹어서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매일 조금씩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습관 자체가 바로 대사 시스템인 셈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체중계 숫자에서 눈을 떼라는 겁니다. 많은 분이 몸무게가 줄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늘어나면 몸무게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허리 둘레를 확인해 보세요. 벨트 칸이 하나 줄어들었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대사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일본 가정에서는 보통 저녁 7시나 8시쯤 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자연스럽게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죠. 이건 대단한 단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몸이 밤사이에 저장된 지방을 연소하고 장내 미생물들이 방해받지 않고 집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억지로 굶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에 맞춰 휴식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대사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일본의 낮은 비만율은 유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누구나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갈색 지방이라는 난로가 있고 식욕을 조절해주는 유능한 장내 작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여러분의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단에 나토 한 팩을 더해보세요. 오후에는 달달한 믹스커피 대신 레몬을 띄운 따뜻한 말차 한 잔을 드셔보시고요. 국을 끓일 땐 마지막에 된장을 푸는 작은 차이를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8주 뒤에는 여러분의 거울 속 모습을, 그리고 1년 뒤에는 여러분의 혈액 수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찌는 건 당연한 운명이 아닙니다.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미리 결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넣어주는 음식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과학적인 원리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가이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나이살이나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영상의 내용을 그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전 세계 성인의 40%가 과체중인 시대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대사 혁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